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년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돈은 많은데 매일 우울해 보이는 어르신. 자식도 잘 됐는데 항상 불만인 어르신. 건강한데도 삶의 의미를 못 찾는 어르신.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 돈은 많지 않은데 항상 밝은 어르신. 혼자 사는데도 활기찬 어르신. 나이 들었는데도 눈빛이 살아있는 어르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50년 넘게 노인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 건강,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이것만 있으면 노년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삽니다. 그들의 비결은 이키가이입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이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뜻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은퇴하세요? 그들은 이상하다는 듯 답했습니다. 은퇴.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해요. 일이 곧 삶이니까요. 여기서 일은 직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해야 할 무언가,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뜻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은퇴 후 목적의식을 잃은 사람들은 3년 내 치매 발병률이 2배, 5년 내 사망률이 1.5배,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왜 그럴까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실제 사례 두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A 할아버지 78세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어요.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쉬는구나.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TV를 켜고 신문을 보고 낮잠을 자고 또 TV를 보고 2년 후 A 할아버지는 심하게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죽으나 사나. B 할아버지 82세 도 역시 정년퇴직했습니다. 하지만 B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도서관 책을 정리하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아이들을 만날까? 어떤 책을 읽어줄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와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요. 비할아버지는 82세 지금도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목적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해? 아닙니다. 목적은 아주 작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 주기. 일주일에 2번 손주 돌보기. 동네 공원 청소하기.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나기. 반려견 산책시키기.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와 인사 나누기. 이런 작은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한 85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우리 아파트 입구에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그 고양이들이 나를 기다리거든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밥을 줘야 해요. 안 가면 고양이들이 배고파할 테니까. 할머니에게 그 고양이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할머니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이 할머니를 살게 합니다. 당신의 이키가이는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나?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나? 만약 답이 없어 라면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1. 자원봉사.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는 느낌. 2. 취미 생활.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으로. 그림 동호회 회장 맡기. 등산 모임 총무하기. 3. 돌봄. 손주 돌보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려동물 키우기, 화초 가꾸기, 사배움, 새로운 것 배우기.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목적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 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해. 나를 기다리는 게 있어. 이런 느낌이 생기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목적의식이 주는 것.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 나의 가치를 느낌. 삶의 의미.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 장수. 연구 결과 목적의식이 강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노년의 행복, 첫 번째 열쇠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연결된 단 한 명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80년 동안 724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가?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아닙니다. 명예? 아닙니다. 건강.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더 정확히는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느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착각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겠지. 아닙니다.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상적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체면 차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고 솔직해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관계는 에너지를 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고 진심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진짜 친구,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슬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3시간 통화해도 부담 없는 사람.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 74세 시할머니는 명절이면 자식들이 다 모입니다. 손주도 7명이나 됩니다. SNS에 올리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대가족이네요. 복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시할머니는 외롭습니다. 명절 지나면 또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바빠, 나중에.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봅니다. 가족이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76세 D할머니는 자식이 하나뿐이고 그나마 외국에 삽니다. 1년에 한 번 봅니다. 혼자 삽니다. 하지만 D할머니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둘이서 카페에서 만납니다. 아무 얘기나 합니다. 힘든 것, 좋은 것, 별것 아닌 것. 2시간씩 떠듭니다. 전화도 매일 합니다. 밤 10시, 잘 자, 하는 통화. 내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건 그 친구예요. 그 친구만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아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가족 많은 시할머니보다 친구 하나 있는 D할머니가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D할머니에게는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배우자여야 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대화가 없다면, 진심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있는 거라면 그것은 진짜 연결이 아닙니다. 한 82세 부부를 인터뷰했습니다. 결혼 55년 차. 비결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매일 대화예요. 진짜 대화. 오늘 뭐 했어? 가 아니라 오늘 기분이 어땠어? 요즘 걱정되는 게 있어? 이런 얘기.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사랑해라고 말해요. 55년 됐지만 여전히 설레요. 이것이 진짜 연결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데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친구는 옆집 할머니일 수도 있고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일 수도 있고 40년 전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진심을 나누느냐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1단계 후보 찾기.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2단계 조금씩 열기. 처음부터 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이런 게 걱정이에요 정도부터. 상대방 반응 보기. 3단계 정기적 만남.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정기적인 게 중요. 4단계 진심 나누기. 좋은 모습만 보이지 말기. 힘든 것도 솔직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이 들어서도 가능합니다. 70, 80 넘어서 무슨 새 친구를. 가능합니다. 실제로 80세에 평생 친구를 만난 사례도 많습니다. 한 83세 할머니는 81세의 요가 교실에서 만난 친구와 지금 제일 친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통하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노년의 행복은 친구 100명이 아니라 진짜 친구 1명입니다. 그 1명에게 진심을 말할 수 있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짐이 늘어납니다. 물건, 물론입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로 집이 꽉 찹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옛날의 자존심, 이래야 한다, 는 생각, 남들 보기 창피하다, 는 체면, 자식에 대한 기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노년을 무겁게 만듭니다. 행복한 노인들을 관찰해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워져 있었습니다. 집도 깔끔하고 옷도 간소하고 말도 간결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벼워 보이세요? 한 85세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필요 없는 것들을. 그랬더니 가벼워지더라고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영광.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현역일 때는 나는 과장이었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초라한 나를 부각시킬 뿐입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나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퇴직하고도 10년 동안 그 자존심을 못 버렸죠. 나는 임원 출신이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나는 그냥 70대 할아버지일 뿐인데. 그 생각을 버리니 훨씬 편해졌어요. 둘째, 자식에 대한 기대. 많은 노인들이 자식 때문에 불행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 딸이 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손주들이 나를 더 찾아야 하는데,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있습니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한 75세 할머니의 깨달음입니다. 자식한테 기대하는 걸 멈췄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지, 명절엔 꼭 와야지 이런 기대를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올 때마다 기쁘더라고요. 기대가 없으니 오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셋째, 체면과 자존심. 이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하잖아.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불편해도 참습니다. 한 80세 할아버지는 나는 지팡이 필요한데도 1년 동안 안 짚었어요. 이 나이에 지팡이를 짚으면 완전히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요. 그러다 넘어져서 골절상 입었어요. 병원에서 깨달았죠.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 안전이 우선이지. 지금은 지팡이 당당하게 짚어요. 오히려 걸음이 안정되니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넷째, 완벽주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제대로 해야 한다. 나이 들면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손도 떨립니다. 그런데 계속 완벽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한 78세 할머니는 요리를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명절 음식도 예전처럼 만들려고. 그런데 이제 안 돼요. 손도 떨리고 기력도 없고
작년부터 간소화했어요. 반찬 개수도 줄이고 어떤 건 사다가 차려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엄마 편하게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다섯째, 물건에 대한 집착. 이건 비쌌어. 이건 추억이 있어. 나중에 쓸 수도 있어.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 10년 동안 안 쓴 것들. 하지만 못 버립니다. 한 연구 결과 물건이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높습니다. 한 83세 할아버지는 집을 비웠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정리했어요. 50년 모은 책, 옷, 그릇들.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비우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집도 넓어 보이고 청소도 쉽고 마음도 가벼워요. 내려놓으면 무엇을 얻을까요? 자유. 체면, 자존심,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평안.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감사.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 적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가벼움. 짐을 내려놓으면 가볍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 77세 할머니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려놓기 전에는 과거 영광에 집착. 나는 교사였어. 자식들에게 많은 기대. 체면 때문에 불편해도 참음. 집안 가득한 물건들. 매일 불평, 불만. 내려놓은 후에는 지금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 그것만으로 충분해. 자식들 오면 감사, 안 와도 이해. 필요하면 도움 요청, 지팡이도 사용. 집을 비우고 간소하게. 매일 감사, 웃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짐을 내려놓고 나니 날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1단계 인식하기.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지? 2단계 질문하기. 이게 정말 중요한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나? 이게 없으면 안 되나? 3단계 조금씩 놓기.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4단계 가벼움 느끼기. 내려놓을 때마다 가벼워지는 느낌을 음미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겁니다. 젊을 때는 쌓습니다. 지식, 경험, 재산, 명예. 나이 들면 비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행복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노년의 행복을 만드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 목적의식, 이키가이. 진심으로 연결된 단 한 명, 깊은 인간관계. 내려놓는 용기, 짐을 비우는 지혜. 돈이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겠지.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하겠지.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 많은데 불행한 노인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한데 우울한 노인 정말 많습니다. 자식 잘 됐는데 외로운 노인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3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고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고 내려놓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천국입니다. 제가 만난 행복한 노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들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건강도 그저 그래요. 자식들도 평범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났고 웃음이 많았고 삶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진심을 나눌 사람이 있었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나는 이미 80이 넘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할 것.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하나 만들기. 화분 하나 사기. 자원봉사 알아보기. 작은 목표 세우기. 진심을 나눌 사람 찾기. 한 명에게 전화하기. 요즘 어때? 진심으로 묻기. 정기적 만남 약속하기. 하나씩 내려놓기. 집에서 물건 10개 정리. 이래야 한다.
는 생각 하나 버리기. 자식에 대한 기대 하나 놓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침이 기대되고 외롭지 않고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노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나이 듦은 축복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젊을 때는 못 누렸던 자유를 누리고,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느낍니다. 단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노년이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돈이나 건강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 것인가?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하면 노년은 천국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 되었기를,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지금 노년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노년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